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그림자가 길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평생 고단했던 몸을 누일 저녁 시간이 길어진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 긴 어스름 속에 어떤 불청객이 숨어들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함께 길어진다. 여기 평생 흙만 파고 살아온 늘봄 마을 사람들, 그들의 잔잔한 오늘에도 어제의 근심이 스며들고 내일의 불안이 그림자를 들이운다. 어쩌면 이들의 진짜 싸움은 땀 흘리는 바칠이 아니라 그 길어진 그림자와의 조용한 씨름일지도 모를 일이다. 아이고, 요즘 기름값이 또 올라서 장 보러 읍내 한번 나가기도 무섭네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기름값은 애들 장난이지. 병원비 오르는 거 봐라. 지난번에 허리 한번 삐끗해서 물리치료 몇 번 받았더니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 늙으면 아프지라도 말아야지. 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도 자네들은 아직 젊어서 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네. 참 이상한 일이었다.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어제 저녁이 바로 그랬다. 잠깐 스쳐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 길어진 그림자 속에 숨어든 불청객의 첫인사였을까? 자꾸만 그때의 아찔함이 머릿속을 맴돈다. 아이고. 나 어제 저녁엔 정말이지 황천길 문턱까지 구경하고 온 것 같다. 어머니, 또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기룡엄니, 얼굴이 안 좋으세요? 수길이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애써 삼켰다. 하지만 내 얼굴에 이미 그늘이 드리워진 모양이다. 몰라. 밥숟가락을 막 들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오른팔에 힘이 쏙 빠지는 것이. 한 5분이나 그랬나? 지금은 또 멀쩡하네. 뭐요? 아이고, 소담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혀. 그게 다 중풍전조 아니여. 왼팔은 괜찮고 오른팔만 그랬지? 맞지? 수길엄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중풍전조. 그 무시무시한 네 글자가 심장에 와서 쾅 박히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다. 왼팔은 멀쩡하고 꼭 오른팔만. 응, 꼭 누가 내 오른팔만 쏙 빼간 것 같더라니까. 어머니, 또 그런 말씀 마세요. 병원을 가셔야죠. 기룡엄니, 그거 혹시 병원. 그 두 글자가 왜 이리 무서울까? 내 몸뚱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두려운 걸까? 아니면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를 마주하는 것이 더 두려운 걸까? 자식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애써 키워놨더니 이제 와 짐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병원 가기가 무섭다. 숙이라. 갔다가 뭔 큰 병이라도 찾아내면 어떡하냐. 평생 모은 돈 그거 약값으로 다 털어넣고. 자식들한테 짐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겨. 이젠 정말이지 실패한 인생 같아서. 자식은 무슨, 내 몸 내가 챙겨야 해요. 야, 소담아, 너 내가 똑똑히 일러줄게. 내 말만 들어. 괜히 병원 가서 돈 쓰지 말고. 수길이 손에 이끌려 마을 회관에 오긴 했는데 마음은 영 딴 데 가 있었다. 최 박사라는 젊은 양반이 빔 프로젝터인가 하는 것을 띄워놓고 뭐라 설명을 하는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수길엄니가 말한 중풍 전조와 시숙 어른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어르신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패스트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F, A, S, T. 뭔 놈의 영양가 없는 소리만 저렇게 혀. 꼬부랑 글씨는 알아서 뭐 턴다고. 어머니, 좀 조용히 하세요.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자,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하고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만 처지면 의심해야 합니다. A는 암,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었는데 한쪽 팔만 자꾸 아래로 처진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제 내가 그랬지 않은가.
오른팔만 힘이 쏙 빠졌던 것. 박사님의 말이 내 얘기 같아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수길엄니가 불쑥 치고 나왔다. 아이고, 박사님, 잠깐만요. 내삼아 한마디만 해야 쓰겄어. 박사님 말씀 다 좋은디 현실하고는 영딴판이구먼요. 네, 어머님, 어떤 점이 그러신가요? 우리 아랫마을 김씨 할머니 얘기 못 들어보셨소? 그 양반이 쓰러지기 한 달 전부터 손끝이 그렇게 저리고 시리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 내가 그 양반 손을 잡아보니께 얼음장 같더라고. 수길엄니, 내 손 좀 보소. 피가 안 통하는지 꼭 바늘 수백 개로 찌르는 것 같아. 맨날 그러셨어. 동네 사람 다 아는 얘기여. 근데 박사님은 왜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자꾸 얼굴이니 팔이니 딴다리만 긁고 계시냐고요. 어머님, 물론 손발 저림도 여러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요. 그 할머니가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쇼? 자식들이 박사님처럼 그거 별거 아니다. 혈액순환 안 돼서 그런다 하는 말만 믿고 읍내 병원 한 번을 안 모셔갔어. 그러다 결국 밭에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잖아. 그게 다 저놈의 손발 저림을 무시해서 생긴 빚 아니냔 말이여. 빚. 반신불수. 수길엄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꽂혔다. 김씨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밭에서 살던 그 양반이 하루아침에 자리에 눕게 된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이고. 그럼 나도. 어머님,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뇌졸중 환자의 76.3%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뇌출혈은 14.9%에 불과합니다. 어머님, 지금처럼 가다가는 10년 뒤에는 자식에게 용돈은커녕 연락조차 부담이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 10분 중 한 분은 잠재적인 뇌경색 위험을 안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손발 저림이라는 신호만 믿고 계시다가 방금 숫자 얘기하셨는데 그놈의 숫자가 밥 먹여주냐고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경험이 이런디. 그 경험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뇌경색은 얼굴 마비나 발음 장애처럼 비교적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손발 저림이라는 잘못된 신호에만 집착하시다가 정말 중요한 패스트 신호를 놓치고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어머님. 아이고,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의사 양반은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 심정을 몰라. 응급실 한 번 가면 그 돈이 얼만 줄 알아? 국민연금 64만 원 받는 늙은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 별일 아니면 그 돈은 누가 물어준대? 어머니, 제발 좀. 저는 중간에 껴서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생각하면 죄송하고 제 자식들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58만 원이 아까워서 망설이는 그 몇 시간 때문에 평생을 후회 속에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몰라. 나는 박사님 말 못 믿겠어. 내 경험이 그렇다는데 어쩔겨. 소담아, 너도 내 말 들었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어. 수길엄니의 말이 맞다. 내 눈으로 본 김씨 할머니 일이 있는데. 하지만 저 박사님의 말도 틀린 것 같지가 않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지 않나.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이 사람은 이 말이 맞다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이 맞다 하니. 그럼 나는 대체 누구 말을 믿고 내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수길엄니의 그 기운 넘치던 목소리와 최 박사의 그 단호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인데 가슴은 쿵쾅거리고. 이놈의 심장은 왜 이리 제멋대로 나대는 건지. 소담아, 미안하다. 내가 다 망쳤어.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평생 모은 돈 그거 다시 모으면 되지 않겠어요? 다시 시작. 허허. 빚만 남았는데 뭘로 시작을 헌단 말인가. 당신하고 애들 볼 낯이 없구먼. 그랬다. 그때의 실패가 그때의 그 끔찍했던 빚이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몸뚱이마저 성치 않으면 나는 정말로 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처럼 또다시 자식들 얼굴을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안 된다. 절대로. 어젯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오른쪽 팔을 이리저리 들어보고 웃어보려 입꼬리도 당겨봤다. 괜찮은 것 같다가도 금세 김씨 할머니 얼굴이 떠올라 심장이 내려앉았다. 결국 수길이와 함께 백 선생님 댁을 찾았다. 이곳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혼란 속에서 실오라기 같은 답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어젯밤에 잠들은 잘 잤소? 아이고, 선생님, 잠이 문제겠습니까? 저 최 박사님 저 양반 때문에 밤새 속이 시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선생님. 그래, 최 박사는 사실을 말했고 수길엄내는 진실을 말했지.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두 사람 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구먼. 선생님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어지러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사실과 진실, 그게 다른 것이었나. 나는 그저 내 몸에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인지 그것 하나만 알고 싶었을 뿐인데. 선생님, 그럼 저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소담댁, 그리고 수길엄내, 최 박사도 잘 들어보시오. 이 문제의 핵심은 뇌졸중의 증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아니야. 네? 그게 아니면요. 선생님? 진짜 질문은 이것이오.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두려움이 온몸을 감쌀 때, 그때 이게 진짜 뇌졸중일까? 괜히 유난 떠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망설임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게야. 선생님의 말씀에 수길엄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항상 당당하던 그 얼굴에 처음 보는 그늘이 졌다. 수길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제 부모의 아픔과 제 자식의 미래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게, 자네들조차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모르고 있지 않은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 말이오. 아, 선생님 말씀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 그렇지. 뇌를 공격하는 것은 혈전이지만 우리 행동을 마비시키는 것은 두려움과 망설임이야. 그러니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위약 상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고민 없이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약속, 즉 비상행동 수칙 아니겠소? 두려움과 망설임. 선생님의 말씀이 내 폐부를 그대로 꿰뚫었다. 그랬다. 내가 진짜 무서웠던 것은 병 자체가 아니었다. 혹시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괜히 돈만 쓰고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면 어떡하지? 하는 바로 그 망설임이었다. 약속이요. 그래, 우리 가족은 얼굴, 팔, 말투 중 단 하나만 이상해도 1초도 고민하지 않고 119를 부른다. 설령 오진이라도 절대 서로를 탓하지 않는다. 바로 이 약속 말이오.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의 약속을 믿는 거지. 그게 진짜 안전망 아니겠어? 그래도 만에 하나 아무 일도 아니면 그 돈은 참말로 아까운디. 어머니,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수길엄니 말대로 돈은 아깝다. 피 같은 돈이다. 하지만 그 돈 몇 푼 아끼려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내 자식들의 남은 인생까지도 멍들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으라. 선생님의 그 말씀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본 것처럼 환하게 다가왔다. 아니, 수길엄니 말이 맞아. 아깝지. 평생 모은 돈 한 푼이 아쉬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피 같은 돈이지. 하지만 그래도 그 약속 해야 쓰겄다.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잃는 것보단 나으니까. 집에 가서 기룡이하고 복길이 엄마 붙잡고 얘기해야겠어. 우리 집만의 규칙을 정하자고. 그래, 그게 시작이지.
백 선생님 댁을 나서는 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길엄니도 최 박사도 수길이도 그랬다.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약속을 새기고 있었을까? 집에 돌아와 먼지 쌓인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한참이나 망설였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이건 병을 이기기 위한 주문이 아니다. 내 안의 가장 큰 적인 망설임을 이겨내기 위한 나와 내 가족의 첫 번째 다짐이다. 길어진 그림자는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약속을 만든다. 지식보다 단단하고 두려움보다 강한 약속을. 백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돈다. 경험의 지혜를 따라야 할까? 차가운 숫자를 믿어야 할까? 어쩌면 정답은 없는지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알겠다. 그 어떤 선택이든 혼자가 아닌 함께 그 망설임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오늘 우리 집만의 약속을 정했다. 만약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이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당신의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